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극적인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던 예언가들의 예언들이 현재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의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예언가가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까지 언급이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등 일본과 함께 거론되었고 이는 많은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언에서 한국은 세계 3차 대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의 영해와 영토 등 중국의 일부와 일본을 넘는 지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 예언 중 현재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언가의 대명사라고 하면 노스트라다무스를 꼭 집을 수 있는데요. 그의 예언서에 기록된 예언은 높은 확률로 적중한 사례가 많으며 아직도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 현재도 그의 저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나폴레옹, 히틀러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달 착륙, 9.11 사태 등 큰 사건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그의 예언이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22년 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2022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짓말처럼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러시아가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넓은 면적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뻘이 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전차를 앞세워 키이우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최측근 동맹인 중국에서 겨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침공 시기가 올림픽이 끝나는 봄으로 미뤄진 것이고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예언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그의 2022년 봄 유럽 전쟁 예언에서는 파란 머리는 하얀 머리가 될 것이며 프랑스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란 머리는 우크라이나 국기의 위쪽 색깔을 뜻하며 하얀 머리는 러시아 국기의 맨 위 색깔을 뜻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의 예언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너무 시적이면서 모호한 표현이 많아 예언에 그저 현재 일어난 일을 펴맞췄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을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명확하게 말한 예언가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가 있는데요. 그는 3차 대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한국을 언급한 예언가 중 한 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전인 보어 전쟁과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영국 다이애나 비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약 1910년대에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것들이 적중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의 꿈을 보자면 미래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문을 닫을 것이다. 전염병과 전쟁의 시작으로 세계는 병들고 시들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분쟁이 폭발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며 어둠이 하늘을 가릴 것. 전 세계가 어둠에 가려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이는 인류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위아래로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 광석 무기가 생겨나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현재 상황에 비춰서 볼 때 전염병은 바이러스 사태를 말하며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은 나토를 대표하는 국가로 나토가 러시아와 대립하게 된다는 말이 되고 또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무기를 많이 지원하는 국가들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전기광석 무기는 레이저 무기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은 포틀랜드함에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황이며 이는 거짓말같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예언 능력이 초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출신인 니콜라스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으며 먹고 살기 바빠 농사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심지어 신문이나 라디오도 보거나 듣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꾼 꿈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 자신의 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이 현재의 가장 적중률이 높은 예언서가 된 것입니다. 또한 1차,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세르비아 출신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100년 전 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 가장 크고 화가 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이를 공격할 것이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대군이 하늘에서 싸우게 되는데 하늘에선 이상한 무언가가 모든 것을 파괴할 것. 여기서 가장 크고 화가 난 이는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러시아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반대는 우크라이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싸운다는 것은 제공권 장악을 위한 양국의 전투기 간의 싸움과 핵폭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출신의 예언가 엘더 요셉은 한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예언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막 한국 전쟁을 치르고 국토가 황폐해진 최빈국 중 하나에 불과했었는데 세계의 한 축이 돼서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자 전 세계 각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현재는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드는 군사 강국 중 하나이며 그의 예언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의 예언 일부를 살펴보면 전쟁의 외침을 불가리아로부터 온다. 그리고 곧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될 것. 마치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할 것이고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아갈 것. 서방의 큰 국가는 유럽의 문제를 빌미삼아 그들의 야욕을 앞세우며 이들 문제에 간섭할 것. 이에 영향을 받아 동쪽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국제 정세가 뒤흔들릴 것이다. 동쪽의 큰 땅을 가진 나라가 바다 위로 진격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 동쪽의 큰 땅을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로 바뀔 것. 서방의 큰 국가와 동쪽의 나라가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하며 끔찍한 전쟁의 혼돈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전개되는 예언들을 놓고 각국의 네티즌들은 엉뚱한 예언서를 만들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러시아 네티즌들은 왜 하필 러시아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에 영향을 받아 동쪽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문구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은 대만 침공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자 다수의 분석가들은 큰 땅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땅을 잃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주인을 바로 한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에 대해서 그들이 본 환상이나 꿈 등으로 상황을 예언했는데요. 사실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3차 대전은 핵전쟁으로 묘사되고 있고 곧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틀렸으면 하는 예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3차 대전 이후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며 중국을 축소시킨다는 희망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최근 일본의 한 예언가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비교적 피해가 적거나 거의 없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자국에 군대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 국가들이 국토가 공격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3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핵심 국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에서 성현군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가설과 예언이 난무한 이 시대에 과연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와중 현재도 유럽에서 한국의 역할이 큰 만큼 모든 사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